뉴스앤 이슈 정가 소식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한봉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큰 산이었다. 김현철 씨하고 함께 거니는 문 대통령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YS를 지금 보면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새롭게 그동안에 야당 여사까지 함께했던 거인으로 오늘을 회고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장례 치르던 날, 그날 눈이 네. 엄청 많이 왔었는데요. 그 기억이 네.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당이 6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할 때도 YS가 하셨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었고, 그렇죠. 물론 이후에 대통령이 되시면서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수 정당으로 가셨지만, 네. 이분이 그동안 하셨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경남 거제 출신도 같고 경남도 교를 졸업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게 88년 정계 입문을 제안하셨거든요. 예, 제안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당시에 그 변호사는 정계 입문에 같이 동참을 하셨고, 네. 문재인 변호사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하셨는데요. 네. 거제 출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고등학교의 동문이시고, 네.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김영삼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의 행사들에 꼭 참여하겠다. 그래서 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측면 등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미애 대표는 과로로 탈이 났다고 해서 오시질 못했고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베트남 방문 중입니다. 안철수 대표 여전히 열심히 하는 개근상 대표답게 이번 행사 빠지지 않고 왔네요. 잘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서거했을 때 서울대학병원에 계셨는데요. 네. 그때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70년대 말에 의원직이 제명당하기도 했고요. 그 제명당한 그 사건으로 사실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고 그 유신 종말의 어떤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이런 네. 거고요. 특히 이제 재임 시절에는 그 군사독재 이후에 최초의 그 문민 대통령으로서 네. 하나의 척결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도 실시하고 공직자 네. 윤리, 그러니까 재산 공개도 하고. 안철수 대표하고는 좀 닮은 점이 있으십니까? 일단 부산 출신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굉장히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한 단계 더 대한민국을 성숙시킨 네. 큰 공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분의 그 추도식에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S 퀴즈로 역시 불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여러 기업을 방문하고 있긴 한데요. 당사에 워낙 액자까지 걸면서 보수, YS 중심으로 재건할 뜻을 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토크 콘서트, 내가 평소 YS를 존경해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도 했었는데요. 그간의 행적을 잠깐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을 국회 대표실도 붙이고 원내대표실도 좀 붙이고 그다음에 국회 대표실 원내대표실은 붙이고 시도당은 반드시 저 사진을 붙이도록 하십시오. YS가 제가 왔다 가고 나면 그래 기분을 좋아한대요. 한 2, 3일 동안 영감님이 그래 기분을 좋아했대요. 그래 왜 좋아하냐 한 게 절마가 한번 왔다 가면 속이 확 답답한 게 뻥 뚫린다. 늘 YS를
존경해왔다라고 이야기한 홍준표 대표입니다만 뭐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건 분명하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참석할 만한 행사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제 홍준표 대표가 YS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YS의 철학을 어떻게 승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도식에 네.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YS가 생각했던 말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 그것을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홍준표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 보수의 위기, 보수 괴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의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존영을 당사에 비치를 하고 그분들의 철학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들에서는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좀 방송에 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좀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그분은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부참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현재 그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YS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변인 변호사 계셨을 때보다 확실히 이수석 부대변인 계시니까 남다르시네요. 네. 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YS의 어록 중에서 개는 찢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씀까지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오늘 YS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감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더더군다나 요즘 사진을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 YS 안 걸었다면 이렇게까지 주목을 안 했을 건데 말이죠. 근데 갔어야죠. 그 베트남 일정이 물론 그 선약이 있어서 조정하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무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YS 네. 서거 2주기 행사에 가는 게 네.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베트남을 가버렸기 때문에 네. 조금 정치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 말을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는데요. 이건 하나회를 척결할 때 네. 그 썼던 단어입니다. 이 말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친박의 서청원,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가 당내 반발을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YS가 했던 말을 썼거든요. 글쎄요, 근데 YS가 하나회를 척결했던 그때의 말과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그 단죄라 할까요?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쓰는 그 상황이 과연 같은 건지 이건 네.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외국에 출장 가는 것도 당대표로서의 네.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변 잘 한 거죠? 아, 그럼요. 네. 다음 이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있을 때, 특히 플래시가 터질 때는 그렇게 고급스럽고 국가를 위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카메라 기자가 빠진 다음에는요. 비공개 행사에서 어떤 말, 그 비공개 특히 회의일 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속기록을 보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증언하는 거는 좀 인색하는 듯 했는데 자기 식구, 인턴을 남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서는 속전속결로 식구 늘리는 데에는 바로 일치를 보셨어요. 여기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마음 한뜻이었네요. 여론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우리는 새벽 6시에 나오는 3D 업종이니까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식구 늘리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배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조금 비판적인 입장인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들 숫자 9명인 변함은 없습니다. 인턴 1명이 주는 대신에 그 1명이 이제 8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달라지는 점은 없다라고 볼 수는 하겠지만, 사실상 그 9명의 보좌진들이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모두 다 보좌한다기보다는 사실 의원실에 뭐 여비서라든가 회계를 담당하는 분, 아니면 지역 사무실을 담당하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분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조금 달리 보고 있거든요. 그 9명이 전체가 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한다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개인 사무실의 개인 비서 아니냐. 과연 네.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나오는 것이 의원들의 그 특권 내려놓기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오히려 이것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권을 조금 더 보완하는 측면이 아닌가. 아마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니 또 전직 의원이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국민들의 눈높이는 선거 때마다 매번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 내려놓는다고 하고 특히 저 별정직이라는 게 친인척 채용 통로가 아니냐 해서 과거에 무수하게 보좌진이 사퇴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자기 식구 늘리는데 67억 세금 펑펑 쓰고 나니까
저거 또 바로 본회의 통과될 것 같거든요. 물론 한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단 뭐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67억이라고 하는 비용은 새로 한 명을 아예 정상적 8급을 썼을 때 전체 총 예산인데 네.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인턴 직원의 급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급여가 원래 있었던 부분을 감안다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가는 증가분은 없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사이에 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저런 사고를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근데 뭐 문제거든요. 저속 기록은 사실 전체 맥락에서 어떤 부분인지에 네. 대한 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 네.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소방관이나 경찰 좀 늘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 공무원들의 증언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같이 고민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회 먼저 솔선수범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밤새 쉬고 고생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4급 2명인데 3급으로 이제 한 명씩 네. 한 명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턴 2명 중에 8급이 하나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운영을 정말 네. 법대로 원칙대로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구 사무실에 그 지역 비서관 뭐 보좌관을 네. 내려보낸다든지 실제 국회 내에서 의정 활동을 현재 인턴까지 해서 9명이 정확히 다 근무하느냐. 네.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을 더 늘린다. 물론 인턴을 정규직화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정 활동하는 데만 정확히 좀 그 인원을 써야지 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월급, 네. 급여를.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미국의 하원 의원은 보좌진이 한 20명 되고 네. 상원 의원은 한 40명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네. 본다면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지금 9명 정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걸로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뭐 기대 섞인 희망이지만 믿습니다. 세 분이 여의도 진출하시면 저런 속기록이 나오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으로 제가 믿고 정가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